오늘의 주제는 걷지 못하는 아이의 뇌 이상입니다. 걷지 못하는 소아에서 뇌의 이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질환은 뇌성마비, 세레브럴 팔시, CP입니다. 1. 주요 뇌 이상 원인입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주로 2~3년 이내 뇌의 비진행성 병변이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아운동 보행장애 원인입니다. 뇌성마비는 운동 협응 및 근긴장, 자세와 동작의 이상, 근력 저하, 경직 근육이 뻣뻣해짐, 균형 및 보행장애가 특징입니다. 뇌성마비에는 경직형, 무정위 운동형, 운동실조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대개 경직형이 가장 흔합니다. 뇌성마비 외에도 감염, 뇌출혈, 뇌수종, 선천성 뇌기형, 저산소증, 외상성 뇌손상 등 다양한 뇌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반 증상입니다. 언어장애, 지적장애, 학습장애, 경련, 감각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변형된 자세, 척추측만 등, 삼킴장애, 시각청각장애, 행동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진단 및 관리입니다. 비정상적 보행, 발끝 보행, 가위걸음, 균형 미숙, 일측마비 등 이나 나이에 맞는 보행 발달 지연 시 신경학적 평가와 뇌영상, 뇌 MRI 등이 필수입니다. 조기 진단과 함께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조기기, 수술, 약물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에서 뇌성마비가 가장 흔하며 1000명 생존하 당 약 2~3명에서 발생합니다. 원인에 따라 예후와 관리 방법이 다르므로 소아신경과 전문의의 조기 진단, 재활의학적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성마비와 걷지 못하는 아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는 태아기, 신생아기, 영유아기에 뇌 손상이 발생하여 운동과 자세 조절에 지속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 신경발달 질환입니다. 뇌성마비는 운동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경직 근력 약화 균형 장애 때문에 아이가 걷지 못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가 절대적으로 못 걷는 것은 아니며 조기 진단과 재활 개입, 보조기기 활용 여부에 따라 보행 능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성마비, 무조건 걷지 못함은 아니고 유형 손상 정도 치료 개입 시점이 예후를 결정합니다. 1. 뇌성마비가 걷기에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운동신경로 피라미드로 주체로 손상, 대뇌피질, 피질 척수로의 손상으로 근육의 정상적인 신호 전달이 어려움이 있으며 경직 스파스티시티, 근육 약화, 협응 곤란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행에 필요한 근육 패턴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근육 관절의 2차적 변화, 지속적인 경직과 비정상 자세는 관절 구축, 관절 변형, 고관절 탈구, 척추측만증 등을 일으키며 이러한 2차 변화가 진행되면 보행 능력이 더 제한됩니다. 균형 체간 조절 장애, 손의 손상 시 균형과 협응이 크게 저하하여 넘어지기 쉬우며 독립보행이 불가합니다. 체간 근육 약화는 앉기서기 안정성을 떨어뜨려 걷기 발달을 막습니다. 감각 지각 이상, 고유수용 감각 몸의 위치 감각이나 시지각 처리 문제로 인하여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2. 뇌성마비 유형별 보행 가능성입니다. 경직형 에스파스틱 타입 가장 흔합니다. 양아지 마비 하체 중심는 보조기 물리치료로 보행 가능한 경우 많습니다. 사지마비 팔다리 모두는 보행 제한 심하여 휠체어 의존 가능성 높습니다. 무정위형 에이테토이드 타입 근육 긴장도 조절이 불안정하여 균형 문제로 보행 어려움을 보입니다. 실조형 아탁식 타입 균형 협응 문제가 있어서 걸을 수는 있으나 넘어짐이 잦습니다. 혼합형 여러 요소가 겹쳐 보행 제한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3. 예후를 가르는 요인입니다. 뇌 손상의 정도와 위치, 피질 척수로 손상 범위가 넓을수록 보행 가능성이 낮습니다. 조기 재활,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조기기 사용을 빨리 시작할수록 보행 발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반장애, 지적장애, 시각청각 손상, 뇌전증 등이 동반되면 재활 속도가 더딥니다. 근골격계 변형 예방 여부, 근육관절 구축이 심해지면 보행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4.
걷지 못하는 아이와의 구체적 관련성입니다. 모든 뇌성마비 아이가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행발달 지연 또는 불가능은 뇌성마비의 주요한 임상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일부 아이는 보조기, 카포, AFO, 워커 특수 신발의 도움으로 제한적 보행이 가능하고 중증의 경우에는 평생 휠체어 의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뇌성마비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의 주요 1차 원인으로 꼽히는 산소 부족, 저산소, 허혈, 과 감염, 중추신경계 감염, 염증은 아기의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소 부족은 뉴런의 직접 손상으로 운동 신호 통로가 망가져 경직 마비가 발생합니다. 감염은 뉴런 손상과 염증성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 발달 지연, 균형 협응 장애를 유발합니다. 결국 두 원인은 공통적으로 운동 신경망의 발달을 방해하여 아이가 걷기, 손 움직임, 균형 잡기 같은 기본 운동 능력을 잃거나 제한받게 합니다. 1. 산소 부족, 히폭시아, 이쉐미아과 운동 저하입니다. 산소는 뇌세포 활동의 연료입니다. 신생아기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뇌세포 손상, 대뇌 피질, 기저핵, 피질 척수로 운동신호 통로가 가장 민감하게 손상되며 운동 명령 전달 장애가 발생합니다. 경직 스파스티시티, 유발, 손상된 뇌가 근육 긴장을 정상적으로 조절하지 못해 근육이 과도하게 뻣뻣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보행 손동작이 어색하거나 불가능해집니다. 운동 발달 지연, 뒤집기, 앉기, 기기, 걷기 등 운동 발달 단계가 늦어집니다. 아예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즉 저산소성 뇌손상 HIE,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은 뇌성마비의 대표적 원인이며 손상 위치와 정도에 따라 운동 능력 저하의 심각성이 달라집니다. 2. 감염과 운동 저하입니다. 태아기 영아기 감염도 뇌 발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중추신경계 감염, 뇌수막염, 뇌염, 뉴런의 직접 손상과 염증으로 인한 신경망 파괴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운동 신호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합병증으로 발작, 마비, 시각청각 손상을 동반합니다. 테네 감염, 톡소플라즈마, 풍진, 거대 세포 바이러스 등 태아 뇌 발달 자체에 장애가 오며 소뇌 발달의 저해로 인하여 균형 협응 장애가 오며 대뇌백질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 경로에 차단이 생깁니다. 염증 매개 물질, 사이토카인, 감염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물질이 뇌백질을 손상시켜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 PBL을 유발합니다. PBL은 미수가 뇌성마비에서 흔히 보이며 하반신 운동기능 저하 양하지마비로 연결됩니다. 3. 산소 부족과 감염이 운동 능력에 미치는 공통 경로입니다. 두 원인 모두 뇌 발달의 민감기, 특히 만삭 전신생아기에 발생하여 신경망 형성이 방해받습니다. 손상 부위가 주로 운동 피질 척수로 기저핵, 소뇌, 뇌실 주위 백질 등으로 운동 계획 실행 균형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근력 약화, 경직, 협응 장애, 균형 문제가 생겨 앉기, 걷기, 손쓰기 같은 기본 운동 기능이 저하됩니다. 뇌손상과 운동장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손상 브레인 인주리과 운동장애 모tor 디스오더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손상은 원인, 뇌의 손상 자체이고 운동장애는 결과, 운동 조절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애는 꼭 뇌손상 때문만은 아니라 근육 말초신경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운동 기능 저하를 보이며 재활 보조기구, 정서적 지지가 치료 핵심이라는 점에서 접근 방법이 겹칩니다. 1. 개념의 차이입니다. 뇌손상은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이 생긴 상태를 의미하며 원인은 외상, 교통사고, 낙상, 저산소, 질식, 분만 손상, 감염, 뇌수막염, 뇌혈관 질환 등이 있으며 손상 부위에 따라 운동, 언어, 인지, 정서 등 다양한 기능 장애가 나타납니다. 운동장애는 뇌척수말초 신경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 운동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원인은 뇌성마비, 파킨슨병, 근위영양증, 말초신경병증 등이 있으며 경직 스파스티시티, 불수의 운동, 협응장애, 근력 약화 등이 나타납니다.
2. 발생 관계입니다. 뇌 손상이 운동 장애로. 뇌 손상은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 운동 피질, 기저핵, 손해, 뇌간 등에 영향을 주어 2차적으로 운동 장애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시 저산소성 뇌 손상은 뇌성마비 경직형을 일으키며 보행 장애가 생깁니다. 운동 장애가 곧 뇌 손상은 아님. 모든 운동 장애가 뇌 손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위영양증은 근육 자체의 질환이지만 심각한 운동 장애를 유발합니다. 척수 손상, 말초신경 손상도 뇌 손상 없이 운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증상 비교입니다. 뇌 손상의 원인은 외상, 저산소, 감염, 뇌혈관 질환 등이며 운동 장애의 원인은 뇌 손상, 신경 근육 질환, 유전 질환 등입니다. 뇌 손상의 영향 범위는 인지, 언어, 정서, 감각, 운동 전반에 걸치며 운동 장애의 영향 범위는 주로 운동 기능입니다. 뇌 손상의 증상은 기억력 저하, 언어 장애, 성격 변화 및 운동 문제이며 운동 장애의 증상은 경직, 떨림, 균형 장애, 마비 등입니다. 뇌 손상의 지속성은 손상 부위 회복에 따라 달라지며 운동 장애의 지속성은 만성적 진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4. 유사한 점입니다. 운동 기능 저하, 두 경우 모두 보행서기 손동작 등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활 필요성,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조기구 활용 등 유사한 재활 접근을 사용합니다. 삶의 질의 영향, 독립성 저하, 사회참여 제한, 심리적 위축이 공통적으로 동반됩니다. 다학제적 치료 필요,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심리치료 등 협력이 중요합니다. 뇌성마비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는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 개입에 따라 아이의 걷기 능력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치료법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약물 보조기기, 필요시 수술 등이 있습니다. 조기 진단은 뇌의 가소성을 활용해 운동 능력을 최대화하고 2차 합병증을 예방하며 보행 가능성 및 독립성을 크게 높입니다. 따라서 뇌성마비 아이에서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얼마나 일찍 개입했는가가 보행 여부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 뇌성마비 치료법, 특히 보행 관련입니다. 물리치료, 피지컬 테라피, 근육 스트레칭,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통하여 경직 완화, 구축 예방을 합니다. 기기 워커와 함께 보행 훈련을 하여 서기 걷기 패턴을 학습합니다. 작업치료 OT, 일상생활 동작, 옷 입기, 글쓰기, 이동 등 훈련을 합니다. 손, 팔 기능을 강화해 보행시 균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약물 치료, 근위 완제, 바클로펜, 디아제팜 등으로 경직을 감소시킵니다. 보툴리눔 톡신 주사, 보톡스로 특정 근육 경직을 완화시키고 보행 패턴을 교정합니다. 보조기기 교정치료, AFO 발목발 보조기, KFO 무릎발 보조기, 특수 신발 등으로 발 디딤을 안정시킵니다. 보행기, 지팡이, 특수 의자 등을 활용하여 서기 이동 독립성을 증가시킵니다. 수술적 치료, 근육 힘줄 연장술은 구축된 근육을 풀어 보행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선택적 배측 신경 절제술, SDR은 과도한 경직을 줄여 보행을 향상시킵니다. 2. 조기 진단에 도움입니다. 뇌성마비를 빠르게 발견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운동 발달 자극, 생후 6개월, 2세 무렵 조기 진단 시 근육 스트레칭 자세 교정을 시작하여 근육과 관절의 2차 변형, 구축, 탈구를 예방합니다. 아이가 앉기, 서기, 걷기 단계로 발달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신경가소성 느로플라스티시티 활용, 뇌는 영유아기에 가장 가소성이 높으므로 조기 재활 치료로 대체 경로가 발달하여 기능 보완이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2차 합병증 예방, 치료가 늦으면 척추측 만증, 고관절 탈구, 근육 위축이 진행되어 보행이 더 힘들어집니다. 조기 치료로 이런 합병증을 최소화합니다. 부모 환경 조기 개입, 부모가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가정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조기 치료기구를 일찍 도입해 움직임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3.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 주는 실제 도움입니다. 일부 아이는 독립보행 가능,
경증 중 등도 뇌성마비 아이는 조기 치료로 걷기 기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중증 아이도 이동 능력 향상, 완전 독립보행이 어렵더라도 워커 보조기를 통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경험을 가져 자율성과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삶의 질 개선, 단순히 걷기가 아니라 학교 참여 사회적 활동 심리적 자신감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재활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 특히 뇌성마비, 척수 손상, 신경 근육 질환 아동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재활 방법은 걷기 자체만이 목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 중요한 재활 목표는 근육과 관절 건강 유지, 구축 변형 예방,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성 확보, 보조기구 대체 전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전신 건강 정서 발달 지원 등입니다. 즉, 걷기 자체만이 아니라 움직임 독립성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물리치료 피지컬 테라피입니다. 근육 스트레칭, 경직 근육 단축을 예방하여 관절 구축을 방지합니다. 근력 강화 운동, 앉기, 상체 지지, 이동 등 일상 동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균형 체간 안정성 훈련,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체위 전환 능력 발달, 기립 훈련, 스탠딩 프레임, 뼈 성장을 자극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순환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2. 작업치료 어큐페이셔널 테라피입니다. 일상생활 동작 ADL, 훈련, 식사, 옷 입기, 글쓰기, 도구 사용 등 독립성을 강화시킵니다. 손 기능 미순동 훈련, 휠체어 조작, 보조도구 사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3. 보조기구 보행 보조 장치입니다. AF4, CAR4 보조기, 관절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워커 특수보행기, 부분 보행 연습 가능하게 돕습니다. 휠체어 전동 휠체어, 독립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합니다. 4. 약물 및 의학적 개입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주사, 보톡스, 경직을 완화하고 움직임을 개선시킵니다. 경구 근이완제, 바클로펜 등 과도한 근긴장을 조절합니다. 정형외 과적 수술, 근육 힘줄을 연장하고 관절 변형을 교정합니다. 특수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수중치료 에쿠아틱 테라피, 물의 부력으로 체중 부담 줄여 안전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로봇 보행 훈련, 로봇 어시스티드 가이드 트레이닝, 실제 보행 움직임 패턴을 학습하고 근력 지구력을 강화시킵니다. 전기 자극 치료 NMES, FES, 근육 수축을 유도해 근위축을 예방합니다. 6. 전신 건강 관리입니다. 호흡 재활, 호흡근을 강화하고 폐활량을 유지시킵니다. 영양 관리, 성장면 영역을 유지하고 근육 발달을 지원합니다. 체위 변경, 욕창 프레셔 소레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7. 심리사회적 재활입니다. 놀이치료, 음악치료, 정서를 안정시키고 동기를 강화시킵니다. 통합교육 사회활동 참여, 자존감과 사회성을 발달시킵니다. 가족교육, 가정에서 올바른 체위를 유지하고 이의를 보조하며 스트레칭을 지도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